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 IT입니다. 이번 주 IT 소식도 좀 새로운 소식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소식 중에 하나, 5G죠. 네, 5G가 드디어 송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도 한 가지 관심사가 됐는데요. 우선은 5G는 사실 작년부터 서비스되고 있었습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개개인들이 쓸 수 있을 정도로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상용화가 되었다. 이게 하나의 타겟이었었죠. 자, 그렇다면은 5G가 있는데 이걸 개인들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단말기가 있어야 됐습니다. 5G를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월까지 밀려 있었던 거죠. 원래 국내에서의 송출 시점은요, 3월달로 잡혀 있었습니다. 4월달의 경우에도 한 15일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었었는데,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이 본인들이 이제 4월달 정도에 내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내도 좀 바빠졌었죠. 이렇게 바빠지다 보니까 4월달에 언제 송출이 될 거냐, 정해진 시점은 원래 4월 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4월 3일 11시를 기해가지고 송출이 됐죠. 1호 가입자가 탄생을 했고요. SKT 쪽에서 1호 가입자 김연아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들한테 있어서의 송출은 똑같이 4월 5일부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역시 또 버라이즌 때문입니다. 버라이즌이 예초와 다르게 조금 더 땡겨가지고 4월 초에 본인들의 스마트폰 시스템을 오픈을 하고요, 스마트폰에서 5G를 쓸 수 있도록 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랴부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첫 번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했냐면은, 실질적으로 5G를 서비스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5G 전용 단말기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긴 합니다만, 그 모토로라의 모토 Z3라고 하는 스마트폰에 이게 4G LTE인데 5G 모델 칩은 넣어서 라우터를 연결한 다음에 배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때 긍정적인 것들은, 이거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니다,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단말기도 있어야 되고 통신망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세계 최초로 한국이 하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다만 일본을 비롯해서 일부 언론들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한국이 좀 반칙을 했다, 우리나라가 반칙을 했다, 기습작전처럼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거는 일부 연예인들 위해서 먼저 오픈했었던 거고, 상용화 일반 대중을 위해서 한 거는 4월 5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라이즌이 맞다, 최초로 앞서 있는 건 버라이즌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 정확한 거는 GSMA, 아무래도 이쪽에서 인가가 나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세계 최초 분명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죠.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과연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가져가면 괜찮겠죠. 자, 드디어 하나의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건, 드디어 5G 상용화의 시대, 일반 대중이 쓰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5G가 어떻게 바꿔 나가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들도 많이 드실 텐데요.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5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은요, 5G 상용화가 이루어졌고 4월 3일이다. 이건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소식 중에서 두 번째 소식은, 이거 좀 우울한 소식이네요. 빗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코인 투자까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자, 빗썸이 매번 구설수에 오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가 무려 140억 정도의 탈취 사건이 일어났네요. 근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해킹을 당한 게 아니라 내부 직원 소행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29일이었었고요. 29일 오후 10시경에 가상화폐 중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오스 300만 개가 출금이 됐었고요. 바로 5개 이상의 거래소에 옮겨져서 소위 자금 세탁 단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세로 한 145억 정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개인들의 피해는 없느냐? 이 빗썸 측에서 바로 공고를 내린 거는, 털린 거는 핫 월렛에 비축되어 있는 회사 자산이다. 그래서 회원들의 자산은 콜드 월렛에 보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 빗썸 측에서는 이렇게 많은 자산에 대한 것들을 따로 관리를 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지 않는 건가? 보안이 어떻게 허술해져 있는 거지?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빗썸이 얼마나 돈이 많냐면 우선 작년 4월 달에, 올해는 아닌데 작년 4월 달에, 벌써 4월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1년 됐네요. 암호화폐 규모로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빗썸은요, 약 6조 3,584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2달 뒤에 작년 6월에 썼죠. 작년 6월에도 그때도 350억 규모의 대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은 공고가 나왔었어요. 회원들의 자산은 콜드 월렛에 이동 조치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져 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콜드 월렛이 뭐고요? 도대체 핫 월렛이 뭐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의 접속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핫 월렛은 핫라인이다. 한마디로 그 온라인상에 접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핫 월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콜드 월렛은요, 꽁꽁 얼린 것처럼 한마디로 접속이 되어져 있지 않게 인터넷이 차단되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원래 여러분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가지고서요, 여러분들 PC에도 설치해 놓을 수 있죠. PC에 다운받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불안하니까 그 상태에서 인터넷 접속을 끊어버리게 되면은 하드드라이브 안에 그대로 냉동 보관한 것처럼 남겨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콜드 월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개념에서는 온라인이 됐고 안 됐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 빗썸이 하루 이틀이 나오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을 이번에 감원을 하면서 앙심을 품은 내부 직원이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자산이 다루어지는 만큼 더 강한 규제하고 더 강한 제재, 안전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네요. 뭐 이미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피해를 보신 분이 없다라고 하니까 조금 다행이긴 한데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토스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토스가 드디어 인터넷 전문은행 인간은 아니고요, 신청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챌린지 뱅커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토스의 도전이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토스에서 토스 카드를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이 카드의 이름이 토스 플레이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토스 카드라고 검색해 보시거나 토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블랙하고 실버 모델이 나옵니다. 근데 좀 예쁘게 만들었어요. 바로 25일에 애플에서 스페셜 행사 있었죠. 그때 공개했었던 애플 카드. 겉으로 봤었을 때는 그 디자인하고도 흡사해 보입니다. 제일 처음 보이는 첫 번째 화면에 일렬 번호가 없이 뒷면에 나왔기 때문에 앞면은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져 있죠.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도 신청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오게 되면 제가 리뷰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요. 받으신 분들이 올린 사진을 보니까 깔끔한 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거는 신용카드는 아니고요, 일종의 체크카드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스 머니를 충전해 놨거나 아니면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함께 이 체크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결제된 게를 도와줘야 될 텐데요. 여기에는 비씨카드가 서로 협업을 했습니다. 이 카드를 쓰면은 그럼 혜택이 뭐가 있느냐? 자, 우선 전원 실적이랑 관계없이 편의점의 ATM기에서 토스 머니를 출금하는 게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고요. 여기까지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나머지 카드랑도 좀 비슷하네요. 캐시백 이벤트도 있습니다. 10% 정도의 캐시백 이벤트가 주어지는데, 토스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실 때마다 33%의 확률로다가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토스 머니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10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페이백이 있을 수도 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매력적일지는 역시 좀 봐야겠네요. 일단 이거 역시도 제가 예전에 카카오에서 만들었었던 여러 가지 카드를 쓰는 것들, 유병재 카드를 쓰는 거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단 예뻐서 모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토스 앱에서 쉽게 발급하실 수 있고요. 발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제가 직접 해보니까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꼭 한번 어떤 건지 직접 봐보시기 바랍니다. 토스 머니, 토스 자산이다. 이 다음 스텝은 과연 뭐가 될까요? 장담하건대 토스 머니에 넣는 자산을 불려주는 형태로 갈 수 있겠죠. 벌써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토스에서는 토스 머니의 30만원 이상을 비어있을 경우에 자동 충전될 수 있도록 걸어놓게 되면 네이버 페이로 1년 연간 5만원 정도를 환급해주겠다, 리워드 해주겠다 라는 정책을 한번 지금 밝혀왔고, 여러 네티즌 쪽에서, 여러 넷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신청자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토스가 만들어가는 미래 지켜봐야겠네요. 자, 오늘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토스 머니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었고요. 토스 카드에 대한 이야기 발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드렸었던 거는 빗썸의 탈취 사건, 마지막으로 5G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주간에 일어나는 많은 IT 이슈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요,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고요. 언제든지 난 IT에서 이런 것들이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야기 주시게 되면 제가 최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그 부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